안녕하세요. 저는 서대전 초등학교 교사 윤하명입니다. AI 융합교육과 환경교육에 관심이 있어 여러 수업 사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 경험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이 영상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 2, 3차 시에서는 탐구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4차 시부터는 실행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깊이 있는 학습 프레임워크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스스로 내용을 조사하고 관계 맺고 이런 자신의 지식 구조를 구성한 다음에 이걸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이 실행 단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학생들이 자신의 삶으로 어떻게 전이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첫 번째로 일단은 탐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조직하고 일반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조직과 일반화 과정과 관련해서는 협업 화이트보드와 개인 화이트보드 도구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반화한 것을 자신의 삶에 전이하는 활동으로 대표적인 두 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발표 자료를 만드는 거, 두 번째로는 노래를 만드는 거. 그래서 이렇게 총 네 가지 도구를 소개할 예정인데요. 이번 4차 시에서는 협업 화이트보드 도구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쓰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패들렛의 샌드박스입니다. 예전에는 젠보드에서 기능하던 것들이 젠보드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패들렛으로 흡수가 됐어요. 그런데 지난 젠보드와 비교해 보면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료라면 개수 제한 없이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료여도 굉장히 좋은 수준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구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웹 화면에서 함께 같이 살펴볼까요? 우리는 지금 패들렛에서 제공하는 예시 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링크는 우리 패들렛에 함께 첨부를 해 놓을 테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들어가서 보실 수 있고요. 보면은 패들렛 샌드박스를 수업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패들렛이 좀 교육적으로 많이 특화되어서 개발된 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학습에서도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뭐 선긋기, 이 패들렛 샌드박스에서 선긋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고 포스트잇과 도형을 활용해서 이렇게 배움을 나타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각도기가 투명으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걸 사본으로 내 걸로 가져가게 되면 각도기가 클릭이 되고 이걸 옮겨 다니면서 각도를 재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고 사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이겁니다. 제일 간단하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바깥에 기본 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자기의 의견이나 아니면 생각 같은 걸 이렇게 붙이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실제 포스트잇과 전지로 이런 거를 구현을 했어야 됐다면 이 샌드박스가 생기면서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의견을 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신세계였는데요. 이 패들렛 샌드박스에서는 이런 요소 하나하나에다가 하이퍼링크를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쪽으로 이동 같은 걸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누르면 알아서 넘어가게 되는 이런 멋진 스토리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동화책을 구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외에도 이런 다양한 차트들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샌드박스 하나를
모둠에서 다 같이 협업해서 나타내는 화이트보드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혼자서만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것도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또 완성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곧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살펴보시면 이걸 이렇게 활용한다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시고 각자 수업에 필요한 부분들에 적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사용했던 결과물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실과, 도덕, 교과 전담을 맡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실과 한 학기 내용을 3개의 프로젝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프로젝트인 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으로 만들었던 포스트잇들을 이렇게 여기다가 질문 지도처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 포스트잇을 이 샌드박스 포스트잇으로 했으면 제 수고가 좀 덜어졌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아이들이 손글씨가 들어갔다는 게 의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 스토리북에서 영감을 받아서 링크로 연결을 해뒀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누르면 이 판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한 내용을 여기에 채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탐구에서 쓰이는 도구들을 봤고, 이번에는 이 실행에서 쓰이는 도구들을 함께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사한 내용을 약간 조직하고 일반화하고 그러는 부분에서 사용되는 도구로 우리는 샌드박스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동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채워놨죠. 이 기능도 제가 열어두기 나름인데 이때는 텍스트랑 포스트잇이랑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열린 기능들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꾸몄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선택해서 답해 보도록 했고, 이 우리의 몸은 왜 변할까가 이번 시간의 핵심 질문이었기 때문에 별표를 쳐놨고, 모든 학생들이 하나씩은 답을 달아야 한다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아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적어줬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AI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AI 이미지로 학생들이 프롬프트를 넣어서 자기가 생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배움이 한 장에 표현이 모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도 보여드릴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런 시트를 줬어요. 이거는 사실 그 조사 단계에서 활용을 했던 예시인데, 원래 도구라는 게 한 단계에서만 활용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탐구할 때 학생들한테 제가 이 양식만 주고 너희가 경제동물, 반려동물, 특수동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한번 채워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모둠별로 한 장씩 협력을 해서 꾸몄던 수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훨씬 잘했어요. 이게 이런 다양한 요소를 넣을 수 있다 보니까 애들이 더 재미있어 합니다. 그리고 모둠별로 한 장씩 나오는 거고 발표 시간에 이게 쫙 비교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서로 다른 모둠의 걸 보면서 잘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 심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완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둠별로 한 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소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었던 수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 바탕에 있는 글만 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배움을 일반화하는 단계에서 이 도구를 사용했는데요. 이 활동 전에는 다양한 인공지능들을 체험해보고 이게 어떤 원리일까 같이 토의를 통해서 생각해보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둠별로 모여서
일반화를 하도록 했는데 원래는 그냥 아무것도 안 줄까 하다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인공지능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인공지능은 이럴 때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빈칸을 줘서 반구조화된 문장을 제공해서 여기를 완성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초등학교 4학년인데도 아이들이 굉장히 잘 적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탐구한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일반화를 해냈습니다. 이 글도 잘 썼지만 시간이 남는 아이들은 AI 이미지나 이미지를 넣어서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샌드박스에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보면 텍스트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손글씨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는 제가 허용해 놓은 기능들이 뜨는데요. 이 샌드박스에는 이 펜, 이건 손글씨입니다. T는 텍스트고요. 이건 AI 이미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활용해서 손글씨로도 쓸 수 있고 텍스트로도 쓸 수 있고 AI 이미지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손글씨로 쓰는 기능은 왜 강력하냐면 이게 저학년들도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2학년들은 텍스트를 치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것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텍스트가 허용됨으로써 그림으로도 그려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샌드박스의 굉장히 좋은 점이다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구를 3가지 열어놓은 것은 이게 도구를 기본적으로 다 허용을 해놓으면 여기에 버튼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 이게 선택지가 너무 넓어지고 애들이 이거 하나하나 누르느라고 수업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한 것만 이렇게 딱 넣어주는 편입니다. 패들렛의 좋은 점이 이런 걸 어떤 걸 넣고 어떤 걸 빼고 이런 DIY가 완전히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것도 모둠별로 완성을 한 건데요.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양식을 제가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냥 필요한 대로 만들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만드실 때 패들렛에서 기본하는 이런 템플릿들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다 만든 양식은 많지 않고요. 이런 것 중에서 선택을 해서 그 위에 제가 내용을 조율하는 정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양식들을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것들 제일 제가 원하는 거에 가까운 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냥 추가하거나 좀 빼거나 해서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단하지만 좋아하는 툴들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기본 틀은 어디서 가져왔던 것 같은데 이런 요구하는 문장들은 다 제가 넣은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화이트보드에 표현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예쁘게 결과물이 나와요. 여기에 이번에는 제가 허용해 놓은 것이 텍스트, 포스트잇, 도형, 이미지 검색. 이거는 편리한 게 여기다가 시계 이런 식으로 하면 외부에서 뭐 저장하고 넣고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이걸 선택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넣어서 꾸미는 것도 정말 굉장히 간편한 도구예요. 그리고 이런 움직이는 거, 반짝반짝한 거 이런 거는 이 GIF에서 검색해서 넣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사도 간단하게 만들지만 학생들도 편리하게 이렇게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구글 슬라이드인데 구글 슬라이드보다는 확실히 훨씬 예쁜 디자인으로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간단하게는 이런 경험을 나눌 때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서 나타낼 수도 있고 내 결과물을 나눌 때 이런 식으로 제가 양식만 배경으로 제공을 해주면 이 배경으로 여기에 제가 다 깔아놓은 거거든요. 이 배경 이미지는 미리 캔버스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올려놓은 배경 위에다가 이런 요소들을 넣어서
전시회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결과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한 학년 이 3반밖에 안 돼가지고 얼마 안 되기는 하는데요. 한 학년 아이들이 모두 여기에 자신의 다짐을 누적한 거예요. 이 환경교육을 한 다음에 이런 생명 존중의 의지를 여기에다가 나타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한 반이 다 같이 협력해서 만들 수도 있고, 한 모둠이 다 같이 협력해서 만들 수도 있고, 한 학년이 협력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 없이 쉽고 간편하고 예쁘게 이런 화이트보드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게 패들렛 샌드박스의 가장 강력한 좋은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패들렛의 기능을 활용해서 환경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미나이를 켠 상태입니다. 이 제미나이에는 우리가 3차 시에서 같이 설계했던 그 수업 채팅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 단계에서는 이런 3차 시짜리 프로젝트를 우리가 만들었었죠. 이번에는 이 다음에 이어지는 실행 단계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싱글턴, 처음 프롬프트에 모든 내용을 담아서 줄 때 가장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복사하고 이 뒤에 새로운 프롬프트를 덧붙이는 식으로 새로운 채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그냥 연관성을 계속 가져가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 이어지는 질문으로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어지는 수업을 만들 거라는 과제를 지금부터 한번 프롬프트로 제시하겠습니다. 이 탐구 프로젝트에 이어지는 실행 단계 프로젝트를 4차시 만들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의 조건을 줘야죠. 물론 선생님들께서는 도구에 집착하셔서 주객전도되는 일이 있으시면 절대 안 되지만 저는 이 도구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이런 연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구 중심으로 좀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시에서는 패들렛 샌드박스를 이용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배움을 조직하고 2차 시에서는 우리가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내용입니다. 5차 시에서는 개인 화이트보드를 살펴볼 건데 클래스2입니다. 클래스2를 이용해서 일반화, 개인별 일반화를 개인 화이트보드에 나타낼 제가 이렇게 쓰면서도 계속 조정을 하는 이유는 최대한 자세히 줘야 제가 원하는 바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빠진 누락된 부분들은 바로바로 채워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3차 시에서는 우리가 그 다다음 시간에는 이제 발표 자료 만들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캔바를 활용해서 포스터 만들고 4차 시에서는 내용을 스노우를 활용해 내용을 노래로 나타낼 거야.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패들렛에서 이런 걸 해주라고 여기에 나와 있네요. 기후변화의 원인, 기후변화의 영향, 우리의 실천 방안과 같은 주제를 기본 양식으로 만들어줘라.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한번 패들렛에다가 나타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간단히 샌드박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만들기 누르시고 새 샌드박스를 눌러주시면 샌드박스 만드는 화면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배경도 마음에 안 드시면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캔버스로 뒤에 양식을 만들어서 배경을 넣을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니까 이 템플릿 중에 하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기후변화의 원인, 영향, 실천 방안 이런 것을 표시하기에 어떤 템플릿이 가장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3개로 나눠진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 중에서는 이게 가장 제가 원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채워볼까요? 여기에다가는 기후변화의 원인, 그리고 기후변화의 영향, 여기에다가는 우리의 실천 방안.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는 1, 2, 3 채우는 게 아니고 이게 1번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3, 2, 1 순서로 채워라. 이런 안내가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런 도구들도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고쳐줄 필요가 있겠어요. 이것도 보시면 이걸 이렇게 다 열어줬을 때 그럼 애들이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이것저것 눌러보느라 또 정신 못 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저는 이미지 검색이랑 텍스트, 포스트잇 정도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친구 AI를 활용해 환경 수업을 손쉽게 뚝딱 만들어 보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수업을 만들고 실행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실습에서 만든 자료들은 이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